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발하는 남자 켄남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뮤테이블과 뮤테이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 개발을 하신 분들, 개발을 계속적으로 해왔고 어느 정도 이제 경험을 좀 쌓으신 분들은 이뮤테이블 속성과 뮤테이블 속성에 대해서 피부로 와닿은 경험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인지한 상태에서 개발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반성을 해야 되는 게 임뮤테이블 속성과 뮤테이블에 대한 정확한 그 정의를 학습하지 않은 채 개발을 해왔어요. 여지까지.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게 뮤테이블한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임뮤테이블을 해야 한다라는 명확하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경험을 통해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방어적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공부를 하니까 확실히 명확하게 내가 경험했던 그 문제들이 어떤 문제였구나라는 것을 딱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개발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정보를 제가 공부한 정보를 같이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 뮤테이블과 임뮤테이블에 대한 것은 다트 언어만 국한이 된 게 아니고 전 언어에서 모두 같이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단지 이제 저는 이제 플러터 그러니까 다트 언어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다트로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임뮤테이블하고 뮤테이블의 사전적인 의미부터 살펴보자면 붙어있는 이렇게 변경이 가능한 것을 뮤테이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임뮤테이블은 이 im이 붙었기 때문에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죠. 변경이 불가능한 타입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일단은 설명만 하게 되면 아무래도 피부에 와닿기 힘들기 때문에 예제 소스를 같이 보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다트 패드라고 다트 언어를 간단하게 IDE가 굳이 켜지 않아도 웹사이트에서 컴파일 돼서 결과를 콘솔과 도큐멘테이션을 한번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쉽게 테스트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을 다 지우시고요. 자, 여기다가 저희가 변수를 하나 생성할게요. 바에 a라는 태그를 a라는 변수를 만들 거고요. 여기다가 제가 이제 개발하는 남자라고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a에다가 다시 개남이라는 값을 할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a의 값은 뭐가 출력이 될까요? 당연히 개남이라는 값이 출력이 될 겁니다. 그럼 개남이 출력이 되죠. 자, 그렇다면 이 a라는 선언된 이 타입은 스트링 타입인데 스트링 타입은 그러면 변경이 됐기 때문에 뮤테이블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타입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임뮤테이블 속성을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 분명히 지금 개남이라고 값이 변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게 임뮤테이블이냐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프린트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해시 코드라고 해서 저장되어 있는 주소값을 출력할 수 있어요. 이 a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어서 그 변수에다가 개발하는 남자를 넣었지만 사실상 이것은 저희가 이제 어떠한 메모리에다가 a라는 변수에다가 개발하는 남자를 넣었어요. 그러면은 해시코드라고 해서 주소값을 이 a가 참조를 하고 있는데 그 참조된 주소 경로 안에다가 개발하는 남자라는 값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a에다가 개남을 넣었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 참조되는 요 주소값에 개남을 지우고 개발하는 남자를 지우고 개남을 넣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공간에다가 새로운 주소값으로 개남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거는 그대로 유지된 상태죠. 이런 식으로 할당된 값을 변경하지 못하는 경우를 임뮤테이블한 속성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갈 길을 잃은 거잖아요. 이 주소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갈 길을 잃은 이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 손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이제 가비지 컬렉터가 알아서 때마다 이 부분들을, 불필요한 데이터들을 삭제해주는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임뮤테이블을 사용하더라도 메모리 누수가 발생하지만 그것이 쌓이면은 가베지 컬렉터가 발생하기 때문에 큰 문제로 발전되진 않습니다. 문제는 임뮤테이블을 너무 많은 지역에서 이렇게 메모리 손실이 일어나면 자주자주 가베지 컬렉터가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은 크진 않지만 성능 저하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베지 컬렉터에 그 처리해야 될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그게 커지겠죠. 그래서 자, 그 부분 주소 값이 진짜 달라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똑같은 A 해시 코드를 위아래 변경한 다음부터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는 이런 값이 나오지만 다음 개남으로 바뀌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주소 값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사진에서 이미지에서 봤듯이 새로 할당된 공간에다가 개남을 넣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임뮤테이블 속성 말고 뮤테이블의 경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리스트 타입이 있습니다. 자, 리스트로 해서 C라는 곳에다가 리스트 타입으로 1과 2, 3 이런 식으로 값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C는 하나의 또 할당된 공간에 주소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그 공간에다가 1, 2, 3이라는 값을 넣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해시코드로는 자, 요런 해시코드 주소로 이 1, 2, 3이 저장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C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C에다가 add해서 4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값을 변경을 시킨 거죠. 그랬을 때 C를 출력을 하고요. 프린트해서 C의 해시코드가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뮤테이블이기 때문에 변경 가능한 변수 타입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해시코드가 같게 나와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776255633 변경 후에도 동일한 해시코드를 갖고 있고 같은 공간에 데이터를 올리고 삭제하고 하는 부분들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임뮤테이블과 뮤테이블의 속성은 각각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이유는 각각의 특성에 맞게 사용하라는 의미겠죠. 자, 그러면은 임뮤테이블에 대한 것을 왜 사용할까요? 데이터라는 것은 아무래도 사용자의 데이터를 변경을 통해서 화면에 또 제어를 해줘야 되고 그것이 이제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다반사일 텐데 임뮤테이블을 써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임뮤테이블에 대한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뮤테이블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를 해보자면 장점에는 이제 데이터에 대한 신뢰가 높아집니다. 이것은 이 데이터가 어떤 다른 환경에 의해서 다른 페이지에 의해서 변경되었으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데이터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 신뢰도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임뮤테이블은 변경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한 신뢰가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방어적인 대응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즉 이제 뮤테이블의 경우에는
값이 변경이 되면 다른 부분에서도, 다른 페이지 영역에서도 이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방어적 대응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따가 예시를 들면서 코드를 작성을 해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멀티스레드의 동기화 처리 없이 객체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은 이제 첫 번째 장점과 거의 비슷할 수 있는데요. 일단 멀티스레드에 있어서 먼저 변경된 값은 다른 스레드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영향을 주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뮤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뮤터블 사용보다 진입장벽이 아주 살짝 더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사용이 많아지게 돼서 누수 이슈, 메모리 누수 이슈가 있을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뮤터블 타입으로 개발을 하다가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간단한 예시를 한번 들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굳이 앱을 돌릴 필요도 없이 여기서 예제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우선 객체를 하나 만들게요. 그 시나리오는 지금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프로필을 변경하는 시나리오를 예를 들어서 사용할 건데요. 네, 사용자가 프로필 수정을 버튼을 누르면 기존에 화면에 보이던 부분들을 바로 수정할 수 있는 필드가 나오겠죠. 그 목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기존의 닉네임을 변경을 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변경을 한 거죠. 하지만 이제 수정 완료 버튼을 눌러서 서버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바꿔다가 그냥 취소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존의 프로필 닉네임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원래 상태로 돌아가져 있어야 하는 거죠. 트랜잭션에 의해서. 자, 그것을 한번 시나리오대로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링에 name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int로 age를 하나 가질게요. 그래서 유저의 this name과 this age를 간단하게 갖는 객체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를 해야 되겠죠. 자, 이게 지금 2.0 타겟으로 잡혀서 2.0.5 버전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널 세이프티 그 부분을 다뤄야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됐고, 이것을 이제 사용할 건데요. 자, 로그인을 했다고 가정할게요. 사용자가 로그인을 했어요. 그래서 유저 객체에 유저 인포 마이 페이지에 접속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유저에다가 네임은 개발하는 남자, 에이지는 23,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서버로부터 받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죠. 자, 여기서 일단 toString을 할 수 있도록 함수를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toString 하게 되면 name은 name, 그 다음에 age는 age, 이런 식으로 반환을 해주는 toString을 찍을게요. 그래서 사용자가 보는 화면에서 유저 인포에 toString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사용자가 수정 버튼을 눌렀다. 누르게 되면은 일단은 이 데이터에서 바로 수정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수정 에디트, 또 하나의 유저 객체에다가 edit user info instant 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저 인포를 넘겨받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사용자가 닉네임 수정을 시도를 합니다. 그 말은 인스턴트의 네임을 바꾸는 거겠죠.
네임을 뭐 개나무로 바꿨어요. 개나무로 바꿨어요. 자, 그랬는데 이 상태에서 사용자가 서버로 저장하는 것이 저장을 하지 않고 취소를 누른 거예요. 취소 누름, 이렇게 취소를 눌렀어요. 그랬을 때 이제 유저 인포의 상태를 보면 되겠죠. 프린트 유저 인포 .toString 을 보게 되면은 됩니다. 자, 이 상태로 런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개발하는 남자 23세는 여기서 이제 서버 로그인을 통해서 데이터를 왔던 거고요. 그래서 수정 버튼을 눌러서 edit user info instant에서 이름을 바꾼 거예요. 자, 유저 인포를 바꾼 게 아니고 edit user info 인스턴트에다가 바꿨는데 그것이 유저 인포에도 영향이 가는 거죠. 예. 물론 지금 이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개념이 아직 잡히지 않은 분들은 이게 왜 바뀌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것은 자, 이 클래스, 보통 이 클래스는 뮤터블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를 생성을 했을 때 이 주소값을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edit user info instant하고 user info가 같은 메모리 영역을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시 코드를 찍어 보면은 여기서 해시 코드를 찍어 보면은 동일한 주소 경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를 이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트랜잭션 처리가 지금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저 인포를 할 때 새로 이 데이터를 넘겨주는 게 아니고 카피해서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자, 새로운 객체를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네임에다가 유저 인포에 네임을 넣고 age는 유저 인포에 age를 넣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돌리게 되면 주소도 다르고 원본 유저 인포에 문제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예, 전혀 문제가 없죠. 그 주소 위치도 다르고요. 자, 이것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방어적 대응을 고려를 해서 짜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더 편리하게 이 안에서 이제 copy with라는 메서드를 만들어서 변경된 값만 인자값으로 받고 이제 불필요하게 사용자는 변경되지 않은 소스에도 이렇게 작성을 해줄 필요가 없긴 한데 일단은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개발자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클래스가 뮤터블한 상태라고 한다면. 근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또 뭐냐면 나는 안다 이거죠. 나는 이거를 이제 유저 객체를 이렇게 설계를 했어요. 뮤터블하게 설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저에 대한 뭔가 변경을 처리할 때는 이런 방어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서 처리를 해서 문제가 안 생겼다고 해도 이제 같이 일하는 팀이나 아니면 인수인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개발자가 이 소스를 봤을 때 이게 뮤터블한 객체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다른 데에서 이 객체의 네임으로 접근을 해서 수정을 하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코드를 짜게 될 수가 있죠. 예. 그거를 이제 정합성이 맞지 않는 사태가 이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소스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방지를 하는 목적으로 임뮤테이블하게 클래스를 선언을 하게 하는 것을 권장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모든 것을 임뮤테이블하게 처리하면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좀 더 고려를 해봐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을 그냥 임뮤테이블하게 설계를 하는 것이 좋을까? 제 생각에는 빈번하게 수정이 필요한 부분, 빈번한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뮤터블하게 접근을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빈번하게 수정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뮤테이블하게 설계를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른 분들의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하기 때문에 밑에 댓글로 한번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도 참고를 해서 개발하는 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클래스를 임뮤터블하게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영상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파이널과 컨스트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그 두 개의 차이를 좀 알아보고 이제 저희들이 사용하는 위젯에 대해서 컨스트를 사용하는 것과 컨스트를 사용하지 않고 파이널을 사용하는 차이, 그래서 클래스를 임뮤터블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 싶으시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되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버튼 누르셔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